아, 목소리 잘 들려요? 진표야, 목소리 잘 들리니? 네, 들립니다. 음, 하여튼, 원래 이제 그 보강 자료는 옛날에 했던 거 올려놓긴 했는데, 그냥 오늘 이거 실시간으로 하면서 녹화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너네는 출석 이걸 하면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걸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세부 통제 항목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사이버 캠퍼스에서 일단 그걸 한번 볼까? 공지사항에 내가 세부 통제 항목들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엑셀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ISMS 관련된 거를 먼저 보고 이제 ISMS를 기준으로 일단 세부 통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냐면 ISMS-P에 대한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ISMS에 대한 세부 통제 항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 중심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리코딩이 되고 있고 잠깐 엑셀이야. 자,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엑셀표 잘 보이니, 진표야? 네, 보입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가 오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본 건 뭐였냐면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를 갖고 그냥 어떤 취약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실제 우리가 공격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체계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 ISMS라는 즉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걸 만들었는데 보안의 모든 분야를 대부분 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관리 과정. 이제 관리 과정에는 크게 이제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범위 설정.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런 정책 수립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국가를 이룰 때는 국가는 이제 법,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만 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법을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영업 보호,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 경쟁 방지, 영업 비밀 번호 등에 관한 법률. 자, 이렇듯 법률들이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회사도 어때? 이런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걸 적용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법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전 사원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도록 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정책에 인적 보안이나 이런 곳에다 정보보호 개인 교육을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정책이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 연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정책 수립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보호 정책의 어떤 수립하는 방법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세부 관리 과정. 그래서 특히 이제 관리 과정에는 5단계가 있어요. 정보보호 범위 설정, 그다음에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그리고 위험 관리, 그다음에 정보보호 대책의 구현, 그다음에 사후 관리로 되어 있다. ISMS-P도 이 관리 과정에 대한 것들이 5개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내용이 좀 바뀌지만 거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수립 및 범위 설정 같은 경우는 먼저 정보부 정책을 수립해라. 자, 그래서 정보부 정책들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바뀐 거에 따라서 그 새롭게 정책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이제 범위 설정을 통해서 실제 이 범위 조직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관리 과정 첫 번째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정책이 수립이 됐으면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경영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참여, 경영진에 대한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경영진의 참여를 반드시 넣는 건 뭐냐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보안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근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굳이 보안 장비들을 굳이 해야 되나? 막 그런 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의 책임을 집어넣고 그 사람에 의해서 보안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안에 강화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조치를 안 할 경우 뭐 적법한 법의 절차를 따라서 경영진들이 막 어떤 여러 가지 힘들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경영진 참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보부 조직 구성 및 자원할당 같은 경우도 실제 경영진을 통해서 정보부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보부 조직마다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사이버 강의 ISMSP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걸 설명을 했었으니까 대충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 방법에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내용을 식별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자산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보부 관리 체계에 대한 거를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한다든지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실제 또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관리적, 운영적, 물리적 위험들을 식별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에 대한 어떤 기술적 위험들을 분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위험도도 산수라는 공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컨설팅이나 이런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을 이게 하이 리스크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서 중요도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식별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 식별들이 되어 있는 걸 갖고 어떻게 정보 보호를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부분의 위험을 선정해서 수립해서 보호 조치할 거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보호 대책 선정 및 이행 계획 수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갈 거냐, 위험을 회피할 거냐, 위험을 전가할 거냐, 위험을 수용하고 갈 거냐 이런 위험 처리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험 감소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회피는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전가는 아예 위험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전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위험 수용은 아예 위험이 있어도 우리 수용하고 간다. 그 정도는 감내하고 가겠다. 이런 네 가지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 관리가 끝났으면 실제 정보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구현해서 갈 거냐? 그게 이제 정보부 대책 효과에 대한 구현, 그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됐으면 내부 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런 내부 공유 및 교육에 대한 것들. 네,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후 관리. 사후 관리라는 건 뭐야? 지금처럼 대책을 다 했어. 그러면 이 대책을 다 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요구 사항을 좀 준수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부 관리 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관리 내부 감사를 통해서 이게 적법하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잠깐만 그 오프라인 출석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예. 자, 근데 관리 과정은 5단계가 있다. 정책 수립하고 범위 설정한다. 그 다음에 경영진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조직 정보부 조직들을 구축한다. 그다음에 위험 관리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이 됐느냐, 구현된 걸 갖고 내부 공유의 교육을 또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됐지만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쭉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관리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관리 과정에 대한 걸 한번 5개를 봤고, 실제 관리 과정은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개 통제 항목, 요 엑셀 밑에 보면 통제 항목들이 13개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살펴볼 게 이 통제 항목들이에요. 하나하나씩 보면 정보보호 정책, 이제 앞에서 했던 관리 과정에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꼭지점을 나타냈어요. 정보보호 정책, 그다음에 정보보호 조직, 정보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조직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외부자 보안. 외부자 보안은 이제 용역이나 이런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리고 회사에 있는 자산들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자산 분류를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보부 교육들, 그래서 전사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적 보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 보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보부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런 내용들, 이 각각에 대한 거는 이따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또 13개 통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적 보안,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을 봤어도 대부분 물리적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보안. 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어떤 공간에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개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에 대한 통제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운영들은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대응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요즘 이제 IT 재해복구 쪽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진이나 어떤 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3개의 통제 항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3개 통제 항목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때는 이 각각의 13개 통제 항목에 대해서 쓰고 각각의 설명하세요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간고사에 어떤 뭐 시험 보는 거는 없이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거는 이제 그 각 주차별로 사이버 강의 듣고 있는 세계에 대한 거를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는 거를 중간 고사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돼요. 뭐 실제 이제 시험은 보진 않고 이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 체계의 통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13개의 통제 항목이 어떤 게 있고, 그 13개 통제 항목 중에 어떤 부분들이 세부 통제 항목들이 있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접근 통제에 오는 거예요. 그럼 접근 통제 정책 수립, 뭐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 관리자 특수 권한 관리, 접근 권한 검토, 사용자 인증,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그러면 아까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영상을 봤을 때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즉 10.3.3에 있는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가 미흡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함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실제 이제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 취약점이 해당하는 통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13개의 통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큰 카테고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한 부분은 어디 보안에 취약한 거다. 그러면 그 항목에 들어가서 또 통제의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부 통제 항목들이 나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어디가
이거에 해당되는 보안의 취약점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부 통제 항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는 이 각각의 세부 통제 항목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이 세부 통제 항목, 지금 이 보안의 문제점은 세부 통제 항목 어떤 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갔더니 몇 점 몇 점 몇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13개 통제 항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개 통제 항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매핑할 수 있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과제란에다 뭐 10개나 5개 정도 취약한 부분을 쓰라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간에 뭐 해당되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통제 항목 번호를 쓰고 어떤 부분에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 통제 항목이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미션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전체적인 통계 항목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고 내가 앞으로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취약점 점검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은 어떤 항목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를 이해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통계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정보부 정책을 보면 앞에 쓴 관리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관리 과정은 전체적인 걸 관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정보부 정책에 대한 것들만 쭉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부 정책이 뭐야? 정보부 정책을 승인하고 공표해라. 누가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받았느냐? 그러면 최고 경영자의 도장이 찍혀 있는 직인이 찍혀 있는 아니면 결제가 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정책의 공표는 어때? 모든 임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정책이 바뀌었는데 뭐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회사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픈하고 공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쉽게 쉽게 직원들이 알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그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쭉 모아놓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오픈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정책의 체계를 보면 이제 상위 정책하고 연계가 돼서 가야 돼요. 각각 정책을 맞췄는데 서로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다 맞물려서 가야 된다. 그래서 상위 정책들을 만들고 그 밑에 지침서들이 있는데 지침서하고 어떤 관계들이 잘 구축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서 수립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에 대한 검토 이게 정말 올바르게 되어 있고 시대적으로 맞는 거냐, 당위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타당성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책 문서를 쭉 어때 넘버링 해가지고 관리하고 정책이라는 건 어때요? 지침서나 얘네들은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개정을 하면 개정 이력 관리를 또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보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면 되고 이쪽에서는 크게 많이 뭐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보부 조직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 조직 체계, 그래서 정보부 최고 책임자를 지정해라. 실무 조직들을 구성해라. 그리고 정보부 위원회를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정보부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막 사항들을 많이 논의해요. 신규 장비를 구매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취약점 점검을 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보안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취약점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장비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안 조치들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거를 이제 정보부 위원회나 이런 데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자, 역할 및 책임, 그래서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야? 조직에 대한 부분이고, 자, 외부자 보안은 뭐 우리가 이제 보안 사고 중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가 바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은 동반해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CCTV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유지보수나 이런 건 들어왔지만 로고를 한번 보고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해요. 외부자 보안은 이제 계약 시 보안 요구 사항들을 좀 많이 준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서약서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외부자의 어떤 보안 이행 관리 같은 경우 협정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준다.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자 보안은 보안 요구 사항에서 서약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교육을 해준다는 포인트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정보부 자산, 자산은 이제 자산 식별을 해줘야 돼요. 그 모든 회사에서 있는 자산들을 넘버링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산 관리에는 이제 위험도나 이런 것들 표기를 또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산마다 정부를 정해가지고 누가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등급 같은 것들도 취급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다음 이제 정보보호 교육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세부 계획이 나올 때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결과 보고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참석자가 누구였냐. 근데 아까 같이 법적으로 의무 교육이 있어요. 개인정보는 무조건 전 사원이 다 받도록 돼 있어. 근데 살펴보니까 지금 휴가 기간이 있고 뭔가 해가지고 빠진 사람 명단이 있어.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보강이나 여러 가지 보충 교육을 받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뭐 보강까지 어떻게 할 건지 다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실제 가보면 뭐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 시즌에 인사팀에 가서 갖고 라게요. 휴가자들. 그러면 휴가자들에 대한 명단을 가져오면 휴가자들에 대해서 교육 어떻게 했냐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본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는 이제 아까 같이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보보호 담당자들은 1년에 또 2번 이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떤 시행 및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 자, 이제 6번째는 인적 보안인데 인적 보안은 이제 정보부 책임자에 대한 걸 통해서 주요 직무자를 지정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그 직무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분리해주고 전부 다 어때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다 쓰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써야만이 다 되고 퇴사자 같은 경우 퇴사자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계정 삭제, 뭐 시스템 반납, 뭐 이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선벌 규정. 자, 이제 물리적 보안은 이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접경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 자, 보호 설비에 대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설비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구역 내 작업 이게 중요한 서버들이 있는데 함부로 막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작업들이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입 통제. 자, 출입 통제는 시스템이 있는 곳에 한다든지 사무실이든 여러 개의 어떤 정해진 곳에 대한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모바일 기기에 대한 반출입도 이것도 회사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이제 사용을 큰 대기업들은 가능하면 좀 배제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업무적인 부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반출입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반출입에서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반출입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케이블 보안, 그다음에 시스템 배치 같은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업무 환경에 대해서 즉 PC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용 공간 가보면 이제 뭐 프린터나 있는 데 가보면 막 중요 문서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그 대웹이나 뭐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 뭐 중요한 문서들이 막 함부로 출력해 놓고 막 이면지로 막 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전부 다 물리적 보안에 해당이 된다. 자, 8번째는 이제 시스템 개발 보안인데 이제 보안의 요구 사항들을 시스템별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및 암호화 기능들을 써가지고 진짜 이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자 인증,
기기 인증을 할 거냐,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다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로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접근 권한의 기능들, 그다음에 구현 및 시험이 될 때 테스트베드나 이런 것들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운영에 대한 환경 관리 분리가 필요하고, 운영 환경에 대한 이관,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다음에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외주 개발에 대한 어떤 보안 요소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 통제를 한번 보면, 암호 통제는 암호 정책, 암호에 대한 어떤 복잡도나 키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암호키 생성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용 배관 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보안부서에서 키 관리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 통제도 잘 되고 있는지, 그래도 금고 같은 데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이제 접근 통제를 보게 되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접근 권한에 대한 어떤 관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관리자 특수 권한 관리, 그다음에 접근 권한에 대한 어떤 검토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인증, 사용자 식별,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그다음에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서버 접근, 응용 프로그램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모바일 기기 접근, 그다음에 인터넷 접속. 자, 이렇듯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공간이든 들어갈 때 접근에 대한 통제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접근 통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강제적 접근 방법, 임의적 접근 방법,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운영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 변경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시스템을 바꿀 때도 절차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어떤 문제 발생이나 대동작, 뭐 복구, 오류 및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 절차들이 적절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이제 변경하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추적 관리 등이 필요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인수들이 있을 때, 즉 새롭게 이제 인수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도입 계획 같은 걸 통해서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네, 보안 시스템의 운영 같은 경우도 관리자 지정이나 뭐 정책, 룰셋 같은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 및 용량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탐지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복구를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격 운영 관리 같은 경우도 실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이제 특정 단말들만 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요즘 원격 운영 관리는 이제 요즘 재테크를 하면서 좀 더 많이 좀 주의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워크 보안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와 관련성이 많다고 보면 되고, 자, 공개 서버의 어떤 보안 등도 실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보호할 건지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 관리 같은 경우도 무결성 및 뭐 정보 시스템의 어떤 가용성 등을 위해서 백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들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취약점 관리 쪽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실제 이제 취약점들에 대한 점검을 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여진다라고 보면 되고, 전자거래 보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뭐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전송 정책 수립 및 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운영 관리의 하나의 어떤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실제 이제 어떤 개발할 때 뭐 정보 정책이나 어떤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정보 시스템의 어떤 저장 매체 관리,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 그다음에 악성 코드 통제, 패치 관리, 그다음에 시각 동기화, 그다음에 이제 로그 기록 및 보존해주는 방법들, 그다음에 접근 및 사용 모니터, 침해 시도 모니터링,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 진행을 하면 되는 게 운영 보안이라고 보면 되고, 침해 사고 관리는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럼 여기 보면 침해 사고 대응 절차는 정의 및 범위, 선포 절차, 비상연락 체계,
침해 사고 발생 시 기록, 그다음에 침해 사고 신고 및 통지 절차, 침해 사고 보고서 작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대응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 발생했으면 대응 체계들이 적절하게 잘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훈련들도 계속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줘야 돼요. 실제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시나리오별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 침해 사고 보고는 이제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침해 사고 처리 및 복구 같은 경우도 아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침해 사고의 어떤 분석 및 공유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침해 사고의 어떤 처리되고 종결된 이후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재발 방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ITJ 복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J 복구를 실제 이제 그 재해가 요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IDC 센터에서 대부분 막 이런 장비들을 보관을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안전성 가보면 이제 실제 수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에 좀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영양 분석에 의한 복구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험 및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전반적인 통제 항목 13개에 대해서 일단 쭉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정보부 관리 체계에서 세부 통제 항목들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강은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했던 걸 갖고 이제 자기가 취약한 부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수업으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 거 통제 항목에 대해서 어려운 거 없죠? 진표 이해 가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표가 네, 오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 하고 그게 어느 포인트에 통제 어, 항목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잠시만요. 네. 음. 음,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그 공지사항에 지금 통제 항목들 올려놨어. 아, ISMS 거 보면 돼. 제가 그 과제 낸 거에서 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만 있으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고 적었는데요. 이것이 아마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암호 통제가 취약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가는 게 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네, 훈련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취약한 거를 정확히 찾고 네, 그게 어느 관리 체계 통제 항목에 대한 건지, 그럼 실제 그거를 어떻게 보완 조치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해가는 그게 이제 컨설팅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준이는 어떤 부분들이 한번 아침에 한 거하고 지금 매핑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외부 인가인원 출입 음, 보안이 미흡하다고 했었는데, 음, 그 접근 통제 관련해서 그게 좀 미흡한 점검 항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접근 통제에 들어가서 어떤 세부 항목을 봐도 좋고 아니면 또 외부자 보안에서 한번 봐도 되고, 그치? 네, 그래서 여러 개 항목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는 좀 판단을 해야 돼. 어느 쪽에 더 포커스가 많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세부 통제 항목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지금 내가 보는 이 취약점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 감을 익히는 게 일단 중요해요. 대충 이제 어떤 건지는 이해가죠. 네, 이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실시간에 또 만나서
하나하나씩 이제 매핑하는 걸 갖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학생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매핑하는 거를 한번 서로 이제 의견 교환하면 이제 여러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13개 통제 항목 중에 뭐가 맞네 이걸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 ISMS를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ISMS P에 가서 몇 번째 통제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까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ISMS P는 이제 새롭게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뭐 요 정도로 좀 보강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뭐 출석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듣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지금 수업 관련해서 뭐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나요? 없으면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아마 상담은 오늘 보강이니까 상담은 안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2명씩 또 상담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나래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나래는 그 어디부터 들었니? 어디 갔나 나래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오디오가 안 된다.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지금 요거가 진행이 되니까 녹음 파일을 지금 이제 그 수정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려면 한 몇 시간 또 걸릴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학생들은 그걸 들으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출석이 아마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알려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2교시도 출석되는 건가요, 그러면? 2교시는 우리가 이게 원래 2교시가 안 해. 그냥 아, 여러분들이 그런 왜냐면 지금 3번 사이버 강의 듣잖아. 그치? 네. 그 2시간을 하니까 니네가 너무 많이 한다고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1시간씩만 지금처럼 실시간 주문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냥 오프라인 출석 체크는 교수님 해줄 거야. 그리고 네. 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한번 그거 매핑을 한번 해봐요. 어차피 이제 다음 주도 똑같아. 다음 주도 이걸 하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버 강의 들은 거 요약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대체한다고 보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 수고했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